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배경, 그리고 전국 전망에 대해 정치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아림 기자, 오늘 안건 두 개였죠. 근데 둘 다 국민의힘이 선택한 대로 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탄핵안도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자, 김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일단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안에는 퇴장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 윤 대통령 담화가 좀 작동이 됐나요? 네, 그렇다고 봐야 할 겁니다. 어제 종일 의원총회를 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면서 대체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는 했지만요. 한동훈 대표가 직무집행 정지, 사실상 탄핵 찬성을 밝히고 조경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뒤숭숭했는데요. 윤 대통령 사과와 이선 후퇴 담화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어제 밤사이 상당히 많은 일이 좀 있었긴 했죠. 그런데 담화가 굉장히 짧았어요. 예. 어떤 내용을 의원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봤던 겁니까? 사실 의총장에서 서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을 당에서 전달을 어제 했었거든요. 근데 한 대표가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모든 국정 권한을 당에게 위임하고 수사도 받겠다고 하면 탄핵안에 반대하겠다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도부 인사가 이에 대해서 오늘 담화를 보면 당에서 요구한 안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심야 시간에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실을 찾아서 사과문 내용을 논의하는 등 당의 의견을 적극 받은 게 주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한 대표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봐야 하죠, 이 내용들에. 네. 자, 그런데 안철수, 김혜지 의원 남아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욱 의원 뒤늦게 들어가서 뭐 찬성은 아니다, 당론을 따랐다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은 소신을 유지한 건가요? 예, 안철수 의원은 원래 하야와 거국 중립 내각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그러니까 안 밝히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김상욱, 김혜지 의원은 당내 소장파고요. 최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면서 탄핵 찬성에는 조금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욱 의원은 비상겸 해제 찬성에도 표를 던진 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은 조금 특이하게도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그 당론에 따라서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네. 김상욱 의원이 이제 백불에서 밝힌 바로는 본인이 이제 표결을 참석 안 하고 나오면서 너무 부끄러움이 느껴져서 의총장으로 가지 않고 서울역으로 갔다가 네. 다시 돌아와서 표결은 하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역구가 울산인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역구로 내려가려다 다시 왔군요. 예. 자, 그런데 이 김 의원이 반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사실상 오늘 이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 담화에서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선 후퇴잖아요.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한 대표는 일단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요. 국회의장과 전국을 잘 수습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임기 단축 개헌으로 바꾸자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 과거의 잘못을 응징하는 셈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헌법대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 틀이 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제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개헌을 한다면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대통령제 문제점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 국회의장과 전국을 잘 수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총리가 아니고 의장하고.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총리군요. 아니, 예, 저는 총리입니다. 국회의장과도 해야죠. 당연히 예.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총리와의 그거였군요. 자, 그런데 개헌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민주당 동의가 불가피합니다. 없으면 안 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야당과 국민의 설득이 좀 필수적인데요. 네네. 앞서 오세훈 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주장한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도 그래서 거론이 됩니다. 당분간 아무래도 정책 관련 논의는 당정 협의회를 중심으로 끌고 가고요. 윤 대통령은 필수적인 외교나 국방 일정 정도만 소화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본인은 이선 물러난다 하지만 사실상 권한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남아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1차 탄핵안은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2차, 3차, 4차 뭐 될 때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전국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회 혼란이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야당 의원들이 의총장, 국민의힘 의총장을 찾아서 강하게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탄핵안을 올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또 압박을 했죠. 이런 공세가 앞으로도 좀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미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인 11일 임시국회 열고 11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고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몰아세우면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장외 집회를 통한 여론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뭐 탄핵안에 이름 부르고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임시국회 열고 이 회기가 원래 한 달인데 이걸 뭐 쪼개서 닷새, 열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 달에도 몇 번씩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예.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의 수수반을 내놓고 또 여론이 어떻게 동의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이 탄핵안 전국은 계속해서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